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합과 형충 바해장에서 형살작용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는데, 어제는 인사형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사신형살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화와 신금이 만나면 사신형살인데, 이 부분에서는 육합에서 사신합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신형을 사신형합이다 그래요. 그래서 선합 후파 먼저 합을 하고 그 이후에 파살이 작용하는 선합 후파살이다. 그리고 사신은 사신형합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사신 먼저 합을 하기 때문에 사신합형이 되겠다 그래요. 합형살, 사신합형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형살 중에 무슨 다른 부분들도 그러한 저기들이 각기 장단점 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 유득히 사신 형파살에서는 이성관계에 의해서 법정 출두 감옥 가는 일들이 많다 그래요. 그 또한 이성관계가 아니라면 교도소를 구경하는 일이 많다. 법정 출두 경찰서를 자주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이 형살에서는 꼭 그 어제 얘기를 했죠. 부적이나 붉은 팥 아니면 소금 이 부분을 활용을 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형살이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형살을 만들어라. 내 운기가 안 좋을 때는 일부러 경찰서에서도 놀러도 가보고, 또는 경찰서에 무슨 케이크니 빵이니 좀 사다가 경찰서 정문에 있는 이런 사람들 좀 나누어 주고, 빵들도 사다가 주고 음료수도 사다가 주고, 일부러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라. 그 다음에 법원에도 어떠한 경매하는 것이라든가 뭐 이혼 법정이라든가 어떠한 싸우고 치고 패고 내지는 등등등 법정 내지는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봐라. 그러면 이 관공서에 내 자신이 수시로 왔다 갔다 들린 그것에 의해서 이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어서 형살 작용이 줄어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형살이 있는 사람은 교도관이나 경비원이나 경찰, 군인, 무관직 쪽에 있어라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한 관계의 직업, 이러한 쪽을 해야 형살 피해를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사신 합수는 형파살은, 이 사신합수 형파살은 선합우파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사신합은 암장간에서 그 어떠한 합력 기운도 발생하지 않지만 사화의 극합이 이루어지고 그 피해는 사화 혼자서 당하게 되는데, 어제 인사형살에서 그 여동생네 그 공장에 그 업구렁이가 나타났던 그것이 사화 뱀이다 그래요. 그리고 필자가 기도했을 때에 그 청숫그릇을 감고 있었던 그 먹구렁이, 그것도 역시 사화다. 특히 이 중에서는 개사라면 검정생 먹구렁이 어비년으로 태어난 일주가 개사인연이다. 그래서 사화는 개수의 또한 천을귀인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천을귀인으로 작용을 할지 어빈살로 작용을 할지 이 부분은 전체 사주 구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화에는 병화,
무토, 경금이 암장되어 있고 신금에는 무토, 경금, 임수가 암장이 되어 있는데 먼저 사시는 먼저 합부터 한다. 그 다음에 형살이 발동이 되는 선합 후파살이다. 즉 여기에서는 사신합도 하지만 여기에서 사신합의 형살이 발동이 되고 여기서 하나가 더 붙는다. 파살. 그래서 형살과 파살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작용을 하는데 이 사중병화가 누구한테 당하냐면 꼭 임수한테 당한다 그래요. 임수가 칠살로 완전히 그러면은 이 신금이 무엇인가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라면 아니면은 또 무신일주라면 이 신중에 있는 임수 내 일지 자궁에서 파생이 된 거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임수로 통변을 해서 임수한테 결국 배신을 당하는 것이 사화다. 그래서 이 사신 형합파살은 돈 주고 마음 주고 줄 거 다 주고 뺨을 맞는 상태. 지금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충청 그 지사였었던 사람이 그 여자 하나 갖다 어떻게 잘못 저기가 돼 가지고 지금 교도소 살고 있죠. 이 사람도 사신 형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대권, 대선 후보까지 올라왔던 사람이 한순간에 여자로 인해서 이 사람이 2년 떨어졌던가 얼마 떨어졌던가 했던데 그 여자 하나 잘못 저기를 돼 가지고 여기에서 교도소를 지금 현재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여자 때문에 근데 여자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신 합형살 때문에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 사신은 육합이기 때문에 부부처럼 보인다. 내 아내처럼 보인다 그래요. 여자가. 그래서 사신형 여자로 인해서 내 아내처럼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성 관계로 처음에는 좋아서 서로 간에 좋아했겠죠. 그 다음에 이 신금이 사화를 배신을 해서 형파살에 의해서 교도소를 구경하게 된다. 그러면 사주 원국에 사신 형살이 있거나 아니면 대운에서 만들어지거나 이러한 사람은 이성 관계를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 단 한순간에 잘못되어 버릴 수가 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육합에서 최고 지저분한 육합이 사신 육합이다 그래요.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신금은 간목도 들어있고 기토도 들어있고 또한 사화도 들어있다 그래요. 이 부분이. 그 이유는 여기 사화가 들어있어서 뱀이 꽈리 틀고 있는 그 상이다. 이 밭전자가. 이것을 완전히 요 새 몽둥이로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찔러버렸다. 찍어버렸다. 그래서 사신 합평살에서는 사화는 내가 그 속에 있는 전생 인연과 같은데 신금은 사화가 너는 내 속에 있는 것이다. 서로 간에 이 부분이 되어서 결속력, 합을 하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겉모습은 좋아가지고 너를 사귀고 나서 보니 너는 내 취향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 신금이 배신을 한다 그래요. 사화를. 아주 뒤도 안 돌아보게 배신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주 원국에 사신 형살이 있는 사람들은 유득히 이성 관계를 주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신 합수로
수기를 만들어내고 그 수기에 의한 피해를 보는 사화가 되는데, 신중임수가 사중병화를 칠 사람으로 형파살이 발생한다. 이 경우 신중임수가 사중명화를 배신하는 격이므로 임수에 해당하는 육친과 십신 성분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가령 무신일주 여명이라면 신중임수는 재물 또는 시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것인데, 임수가 병화를 배신하는 물상통변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중병화 모친은 임수부친과 처음에는 사이가 좋아도 결국 임수부친이 병화 모친을 배신하게 된다. 또한 임수 시어머니가 모친을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무신일주에 사화가 있었고 사화가 월지나 내지는 그러한 부분이었었다면 사중병화는 모친이 되는데, 신중임수는 아버지이다. 그 아버지가 모친을 배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여자 사주에서 이임수는 시어머니가 되는데, 시어머니가 나의 친어머니를 무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인대운이 왔다면 인사신 삼형살이 형성되고 임목과 사화는 신금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데, 이때 사신 형합이 풀어진다. 왜냐하면 임목과의 전쟁을 벌이려 하기 때문에 이때는 묘한 구조가 되겠죠. 사화는 왜 나를 싫다고 그러냐 하면서 매달리는 상이 되겠고, 이 신금은 신금에서 보니까 신중경금이 인중간목이 재물이거든.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강제적인 득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자수가 있어서 신자 합을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또는 인목이 이렇게 해서 인목대운이 왔을 때 해수가 있어서 해인합을 한다면 또한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해수는 먼저 해사충과 인신충이 동시에 발동이 되기 때문에 쓸모가 없고, 이때는 자수가 원국에 있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인중간목과 사중병화 육친의 통변이 될 것인데, 이때 인신충을 하면서 이 인목은 대운주로 들어온다 그래요. 그래서 월지와 같다, 인월과 같다. 그러면 인월의 경금은 절신이다 그래요. 절지. 그러면은 아까 그 웃글에서 무신일주였었다면 그랬죠. 그런데 이 신금은 자기의 자궁이다. 이 자궁이 절지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화를 배신했던 그 형벌을 인중간목이 나타나서 인월이기 때문에 도끼로 인중간목, 물먹은 잔뜩 먹은 이 나무를 두들겨 패니 신중경금 도끼가 날이 빠지는 상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궁병, 유산, 낙태, 내가 한 일이 잘못되어서 나의 인생 무대가 잘못되어서 교통사고, 또한 구설수, 신중임수가 파괴되기 때문에 재난, 풍파, 이 부분도 봐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이 발생한다. 또는 거구영신이라 하여 뭔가 새로운 인생 무대를 새롭게 개척, 개발, 무언가를 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신금 자신이, 신금 자체가 원국에 있었던 신금이 기시인지 희시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고, 이 경우 내가 성심을 다해 노력한 일이 배반을 당하고 도로무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신금이 금생수 작용은 신금의 한기가 사화의 따스한 기운을 만나면서 금생수 작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은
여름철에 냉장고 속에 차가운 물건을 꺼내 놓으면 수기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같다. 냉기와 온기의 성질은 냉기는 온기를 반기는 성질이고 반대로 온기는 냉기를 반겨 온냉기의 중화를 이루는 자연현상으로 신금의 한기가 사화의 온기를 반겨 금생수로 수기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러므로 사신합수는 여기에서 합수를 하는 뜨거운 기운과 차가운 기운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그것은 재물이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반기는 관계, 이것이 되는데 피해는 자 뜨거운 사화의 기운이 신금의 차가운 기운과 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화의 기운은 굉장히 무력해지겠죠. 자기의 뜨거움을 다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는 사화가 당하게 되는데 명식에 금기에 회합이 있다면 자 여기서 회합이다. 그러면 금기가 여럿이 뭐 사유축이 모여져 있거나 또는 신유술이 모여 있거나 등등 금기가 회합이 되어 있다면 사화작용이 흐트러져 형살작용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 사화는 사유합도 하고 사신합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쳐버린다. 이쪽으로 합할 것인가 저쪽으로 합할 것인가. 그래서 정신병증이 미침의 형상이 나타난다. 해수 또한 해묘가 있고 인목이 있다면 해인합을 해야 할지 해묘합을 해야 할지 상당한 정신적 갈등이 나타나는데 해묘합보다는 해인합이 부부합이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해인합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유축이 회합이 되어 있다면 사화 입장에서는 신금은 부부요 유금은 가족 간의 합이기 때문에 과연 누구를 택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삼합이 1번 우선이기 때문에 신금을 배신하고 사유축 삼합으로 가겠죠. 이때는. 그래서 사화의 작용력이 흐트러져 형살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이 사신합이 설령되어 있을 때 해수운을 만나면 이 해수가 해사충을 하면서 드디어 사신 합형살이 풀어진다 그래요. 이때 풀어지면서 해사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때 엄청난 타격이 발생하게 된다. 이 사화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다 그래요. 이 부분이 사신 형합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기운을 다 이것을 어떠한 그 필자가 그러한 그 얘기를 갖다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사화 뱀이 흐물흐물한 뱀이 되는데 합정이 끝난 뱀은 누가 자기를 잡아가도 모른다. 그 정도로 흐물흐물해져 버린다. 이러한 상태를 해수 멧돼지가 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산에 멧돼지가 몇 마리만 있으면 그 산 중에는 뱀이 없다 그래요. 이 돼지가 뱀을 다 잡아먹어 버린다. 아무리 뱀이 독이 있다 할지라도 멧돼지는 물려도 끄떡도 않는다. 의적의적 씹어서 다 잡아먹어 버린다 그래요. 이 멧돼지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화가 완전히 작살이 나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사화를 믿고 의지하는 사주라면 대풍파와 배신당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사신형합 선합후파 작용으로 비록 육합이 이루어지지만 사신형합은 불완전한 합으로 깨어질 것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일지나 시지에서 월일지의 사신형합에서는 오래가지 못하고 속전속결을 필요로 한다. 자, 다시 일시지나 월일지의 사신형합은 이것이 형파사를 발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합, 처음에 합하는 그것은
굉장히 강하지만 바로 형파살이 선화부파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부부합이 아니고 깨어질 것을 상징하는 불완전한 합이다. 그래서 일지사화와 일지신금이 만나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정말 물고 빨고 죽고 못 살고 내가 저 사람 없이는 못 산다. 저 사람도 나 없이는 못 산다 하면서 좋아했다가 신금일지를 가진 사람한테 일지사화가 배신을 당해서 완전한 자기가 가진 것 쪽 빨리고 거지 같은 그 상태로 배신을 당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 월일지나 또는 일시제 사신형합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전을 피지 말고 반드시 장기전을 피면은 손해로 나타난다. 지은권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단기전 승부로 속전속결을 해라. 일지신금이나 일지사화가 똑같은 현상이 되는데 신금은 사화를 배신하게 되며 일지사화라 하더라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됨을 상징한다. 항상 사화의 피해가 되는데 사중병화에 해당하는 육친의 피해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중병화가 배우자이거나 자식이라면 또는 직장이라면 아랫사람이거나 윗사람이거나 병화가 당하게 됨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화기가 있어야 하는 명식이라면 큰 피해로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합력기운으로 대단히 유정하다가 무정하게 돌아서서 미워하는 것이 형파살로서 원진 작용보다 더 큰 피해로 나타난다. 사주 명식에서 화기가 왕성한 구조라면 피해는 최소화되는데 특히 임수가 투출했다면 백전백패의 배신을 당한다. 그러나 이때 임수가 투출했어도 무토의 재수가 있거나 간목에 수설생화가 있다면 피해가 적다. 간목이나 무토가 투출했다면 격하고 있는 것이 더욱 길하다 그래요. 그러나 화기가 왕성한 사주라면 간목은 무토가 아는 것이 길하다. 간목은 임수를 도기하는 것이고 무토는 임수를 제수함으로 임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화기가 왕성한 사주라면 이미 양실음오할 것이니까 임수는 희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가 희신인 상태에서는 무토가 임수를 제어하는 무토는 없는 것이 차라리 낫고 임수를 수설생화하는 간목 또한 없는 것이 좋겠다. 근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배신배반당하는 형합파살일지라도 희귀신을 구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살은 희귀신을 떠나서 발생하는 것이니 이왕 배신을 당해도 좋은 운기일 때 배신당하는 것이 피해가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 파살 작용에서 다시 설명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지만 이 육합, 해인합도 선합 후파살로 해인합목파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신도 사신 합형파살, 선합 후파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해인합이나 사신합은 부부간에 문제가 나타날 것을 상징한 한 번은 꼭 파할 일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금은 사화에 의해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므로 신금을 시신으로 쓰는 명식이라면 매우 길하다. 명식에 신인충이 있다면 사화운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신금은 여간에서는 화기의 공격에 피해를 보지 않으나
화기가 왕성한 구조라면 신금이 받는 스트레스를 염려해야 할 것이다. 사중병화가 만약 본인이라고 했을 때 임수는 편관 자식이 되는데 그 자식에 해당하는 임수로부터 극을 받기 때문에 도와주고 빤 맞는 형상이 된다. 만약 병신일주 남명이라면 신금, 경금 편제 여성을 만나 사통득자 할 수도 있고 관제 구설 송사가 될 수 있는 염려 또한 있다. 월일지나 일시지 사신합은 사신합수 형파살이라 하고 선합파살로 남녀의 애정의 문제에 깊이 관여한다. 제일 많이 육합에서 애정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사신형파살이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애정사가 발생하지만 득자 이후 차츰 애정이 식어져 부부 풍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사신 합수 형파살이다. 그리고 해인 한목 파살이다. 그러나 해인 한목은 파살만 있을 뿐이지 이 형살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신 합은 극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해인합은 생합이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가 매우 적다 그래요. 그래서 각기 묘술합이다 그러면은 음란지합이요, 해인합목 파살이요, 사신합목 형파살이다. 이러한 모든 이 합에 명칭이 있고 이 합은 이렇다, 저 합은 저렇다 하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설명이. 그래서 형파살 그 부분과 아울러서 아마 설명이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사신 형파살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 설명을 할 것이다 그래요. 또한 명식에 유금이 있어서 사신합과 사유합을 동시에 하고 있다면 병화에 해당하는 육친은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인생사가 순일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사실은 육합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신 합형살이 더 강해서 유금을 만났을 때 합을 안 해야 되는데 근기만의 특징이 따로 있다고 그래요. 또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미치는 일이다. 즉 이 사화는 사중병화는 이 신금의 그 어떠한 암장간에서 합을 하는 것이 전혀 없죠. 근데 유금을 만나면 이 유중 신금과 이 병화가 합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정신계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다. 갈피를 못 잡는다.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어떤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이 부분에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신 합평에서 동하고 극대함을 봐야 한다. 명식의 일지가 사화나 신금이라면 끊임없이 인목이 들어오게 되므로 인사신 삼형살의 성격이 냉정하고 잔인한 성격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기를 싫어하고 오만함과 과시욕,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의외로 인정과 눈물이 많으며 측은지심이 강해서 희생적이기도 하며 종교에 맹신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자존심과 독선적 기질이 강하여 잔인함, 냉혹성, 염세적 자학하는 기질도 발생한다. 그러므로 일지에 형충살이 있는 사람은 무관성 기질에 적합하고 신체적으로 찢고 째는 수술, 사고, 잘 부딪히고 잘 다치는 무관성. 그래서 인사 형살에서 질병에 관련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는 직업과 이러한 부분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므로 몸의 흉터가 여러 곳에 있을 것을 상징하고 다친 곳을 치료하려는 성향이 발생해서 의사, 약사, 실내 장식, 디자인, 보살업, 도축업, 건축업, 무관성근이 나타나게 된다. 한번 서로가 의가 상한다면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냉정함과 잔인함도 있다고 그래요. 이 사신 형파살에도. 그래서 오늘은 사신 형파살을 공부를 했고, 이것을 어떠한 하나만 보시지 말고 내 사주가 사신 합평이 예를 들어서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달랑 읽어보고 그러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관련된 글이 모든 형살장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살펴보셔야만이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